공공성을 강화하라는 정권 차원의 특명을 받은 은행권이 당장 지배구조부터 뜯어 고쳐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최고 경영자 승계 절차에까지 당국 입김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은행의 주인이 없으니 정부가 주인 행세를 한다는 불만도 나오지만 당장 변화의 흐름을 거부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금융부 조정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은행은 공공재다라는 이 대통령의 유권 해석이 나오면서 이 지배구조 논의에 불이 붙었죠. 네, 원래도 은행에 공공적인 성격이 없다거나 은행이 완전한 사기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원래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통령이 나서서 은행은 공공재라고 규정을 하면서 일이 커지게 됐는데요. 일단 현재 은행이나 금융지주의 지배 구조를 보면 금산분리 정책 때문에 절대적인 최대 주주가 나올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대신 서로 약간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외국인들이 보통 60에서 많게는 70% 선까지 지분을 갖고 있는데요. 또 은행주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주주 환원을 중시하는 배당주의 성격도 은행주가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성을 중시를 하려면 정부나 금융당국이 뭔가 특별한 수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수익성 극대화를 원하는 주주들과 공공성을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상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융당국과 정권의 이 해법이 주목이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 엄명이 떨어져서인지 금융위 입장이 생각보다 강경합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또한 주주 환원 정책 역시 단지 쉐어홀더, 즉 주주가 아니라 스테이크홀더, 즉 이해관계자를 고려하여 은행의 이익이 어떻게 구성되고 그 이익이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고 분배되는지를 국민과 금융시장에게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 단순한 주식회사가 아니다. 전 국민을 이해관계자로 두고 있는 만큼 공공성에 중점을 두고 경영을 해라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요. 네. 과점주주 체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은행 경영의 핵심은 역시 이사회입니다. 때로는 거수기란 오명을 듣기도 하지만 은행 경영의 중심에 서 있게 됐는데요. 또 다른 설명을 곁들이자면은 그 거수기란 얘기도 사실은 좀 오해의 측면이 있습니다. 보통 정기 이사회 전에 미리 안건에 대한 조율이 또 의견 교환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이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의견 교환을 마친 그런 사안들로 안건이 상정이 되게 되고요. 보통은 의결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렇다고 뭐 사측 방침이나 입장을 무조건 그 사회이사들이 들어주는 그런 구조는 아닌데요. 실제로 과거에 KB금융지주가 ING생명의 한국법인을 인수하려고 했지만 그 사회이사들이 정기이사회에서 부결을 시켜버린 그런 전례도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사모펀드 부실 판매 사태나 대규모 횡령 사태가 은행권에서 줄을 이었기 때문에 이사회가 경영진에 대한 관리 감시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금융당국도 이사회의 이런 기능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압박을 하고 그 정책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장 설명입니다. 4월 이후에 이제 저희가 이사회와 관련된 어쨌든 여러 가지 논의를 지금 준비 중이고 그 어떤 방식으로 논의하는 게 좋을지를 보기 위해서 또 거꾸로 지금 새로 취임하신 지주 회장님들이라든가 CEO분들과 또 오해 없게 이제 이사회들이랑 소통하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사회의 대표적인 기능 중 하나가 승계 프로그램 가동이잖아요. 이 차기 경영진 선임이 항상 이슈인데 이 부분 논의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일단 임종룡 회장을 최근 수장으로 맞아들인 우리금융지주가 우리은행장 인선 절차를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데요. 좀 이전과는 다른 승계 프로그램을 도입한 상황입니다. 기존 은행권에서 보기 어려웠던 이른바 오디션 시스템을 가동을 했는데요. 지난달 초부터 4단계에 걸친 심층 절차를 거쳐서 다음 달 말, 그러니까 2달 넘게 진행을 해서 최종 후보를 도출을 하게 됩니다. 다른 주요 금융지주들과는 다른 방식인데요. 보통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군을 선정하면 은행의 이사회가 그 최종 선임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 고위 관료들이 사회이사를 하게 되더라도 이 금융위원장을 거친 임종룡 회장이 미리 당국의 시그널을 선제적으로 적극 반영해서 프로그램을 다시 바꾼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투명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게 당국의 지속적인 시그널입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공정한 대내외 경쟁을 거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조직 내외의 유능한 인재가 대표로 선임될 수 있도록 후보자 선발, 육성, 평가 등 승계 프로그램을 내실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선임된 대표이사의 업무 수행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성과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바탕으로 연임 여부가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와 올해 초에 걸쳐서 네. 금융지주들의 최고 경영자 인선이 마무리가 됐고 이제 KB금융 정도가 남은 것 같은데요. KB금융 행보 상당한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주요 금융지주 중에서 이제 유일하게 KB금융만 회장의 잔여 임기가 지금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윤종규 회장이 지난 2014년에 임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9년 만에 오늘 11월 20일에 임기 만료를 맞게 됩니다. 윤종규 회장은 이미 3년임을 거쳤고요. KB금융은 윤종규 회장, 포스트 윤종규 회장 시대를 맞이해서 대응해서 부회장단을 두고 있습니다. 승계 프로그램을 시스템화 시켜뒀는데요. 4명이 각각 주요 사업 그룹을 이끌면서 역량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년 넘게 또 서로 역할까지 바꿔가면서 이사회 검증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최근에 성과를 내고 납득할 만한 절차를 둔다면 4연임, 5연임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윤 회장의 4연임 도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기도 했는데요. 다만 현재 금융지주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승계 프로그램을 그것도 장기간 가동시켰기 때문에 이번에는 윤종규 회장이 용퇴를 할 것이란 그런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예, 오늘 정리해 주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